자, 안녕하십니까. UPI 뉴스 IT 과학 전문 기자 김들풀입니다. 그 특별 기획으로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이 과연 기회인가 위기인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시리즈로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나, 이제 글로벌 동향도 먼저 분석을 좀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될 방향들, 이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인공지능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인공지능은 모든 분야에서 다 적용이 되죠. 전문가들은 잘 알겠지만 일반 독자들을 위해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인공지능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진 또는 영상, 예컨대 CCTV로 범죄자 얼굴을 뭐 확인한다든가, 이미지를 가지고 새롭게 고호의 풍이랄지 뭐 이런 형태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사진과 영상을 처리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있고요. 음성으로 얘기를 하면 인식을 하고 그거를 이해하고 추론하고 거기에 따르는 서비스 대답을 해주는 것들이 이제 음성인식 분야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이나 중국 기업들이 거의 다 잡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이 인공지능에 관련된 많은 연구소도 준비를 했었고요. 기업들이 R&D에 투자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멀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숫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원천 기술보다도 응용 기술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 툴이 누구 거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원천 기술을 누가 가지고 있냐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튼 국내 인공지능 산업은 이제 막 시작이다. 뭐 두 번의 암흑기가 있었다고 그러지만은 지금 나와 있는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95% 또는 98%까지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인공지능은 사람이 생명을 담보로 하잖아요. 그러면 99.99999% 정도는 실패 확률이 없어야 되는 건데 또 멀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다. 너무 지금부터 우리가 좌절하고 할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빅데이터인데요. 말 그대로 데이터인데 데이터 양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 빅데이터도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텍스트 또는 사진 같은 영상, 이미지, 이 모든 것들도 다 빅데이터죠. 근데 대부분 이제 빅데이터 그러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크기, 또 이게 따르는 데이터에 대한 속도가 또 얼마나 되냐, 가치, 밸류. 근데 이게 실제로 이제 비정형 데이터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데이터다. 이게 굉장히 파급력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데이터 분석하는 마케팅 회사들을 보면은 이런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분석 알고리즘이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냅니다. 이 역시도 국내는 초보 수준이다. 왜냐하면 분석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데이터 과학자들 앞으로 유망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마치 제갈공명처럼 모든 학문들을 융합하고 통섭하는, 예컨대 이제 기상예보 같은 경우도 그렇죠. 똑같은 데이터와 이런 사진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얼마나 예측을 하고 분석을 패턴을 잘 찾아내는 어떤 전문가가 있냐, 이제 이 부분들이죠. 이 클라우드는 빅데이터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데이터를 인터넷하고 연결된 이제 중앙 서버에 이걸 올리는 건데, 단순히 우리가 올리는 건 스토리지라 그래요. 저장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유명한 엔터프라이즈, 뭐 KT랄지, SK랄지, LG 이런 회사들은 저장 공간만 확보하고 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이 미국의 뭐 AWS, 그 다음에 MS, 오라클들이 선점하고 있죠. 근데 반면에 이제 국내 이 대기업들의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이 모두 실패했어요. 물론 이제 뭐 네이버가 데이터 센터도 만들고 열심히 좀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사스 시장에 국내 시장 점유율이 10%도 채 안 된다. 자율주행차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자율주행차는 원래 이게 6단계까지 있습니다. 이게 0단계부터 시작해요. 0단계부터 1단계, 2단계. 이게 3단계는 뭐냐면은 사람이 개입을 한다. 그러니까 운전대도 있는 거죠. 자율주행차가 다니는 조건에서는 스스로 운전하고, 또 그런 뭐지 못한 환경에서는 사람이 직접 개입을 하고. 이제 4단계 레벨 4가 있는데 이거는 운전대도 없고 엑셀레이터도 없고 브레이크도 없다. 이게 레벨 3, 이게 3단계는 핸드 오프라고 그래요. 영어로 핸드 오프. 손을 떼도 된다. 그 다음에 4단계 레벨 4는 아이 오프. 눈을 감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5단계인데 그거는 완전 자율주행차입니다. 근데 이게 4단계 레벨 4는 현재 미국에서
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운전대도 없고 브레이크 페달도 없고 엑셀레이터도 없는 게 현재 피닉스 지역부터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지역 일대에서 구글 웨이모가 무인 자율주행 택시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글 웨이모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이런 데이터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먼저 2009년부터 2018년 11월까지 실제 도로에서 시험 주행을 달린 게 1600만 킬로미터를 달렸다. 이게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에 보통 한 350년 정도 운전만 했을 때 도달하는 거리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은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공식적으로 20만 킬로미터, 그냥 단순 수치로 실제 도로에서 주행한 거리만 보더라도 굉장히 적다. 이게 사람은 똑같아요. 얼마나 실제 도로에서 연습을 많이 했냐 안 했냐. 이 자율주행차는 이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라이다, 이 부분에 있는 꼭대기가 라이다인데, 그리고 각각의 이 모서리나 이런 센서들이 붙어야 되고요. 또 카메라 이런 기술들, 이걸 또 처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아직도 대한민국은 그래도 좀 멀었다. 그래도 애플이나 테슬라보다도 산업 경쟁력은 뛰어납니다. 또 현대 기아차가 또 이 인공지능이나 관련된 이제 그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 인력도 확보하고 있어서 꼭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뭐 실제로 이제 중첩시켜 주는 거죠. 실제 화면과 가상을 중첩하는 건데, 예를 들면 그거죠. 우리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그냥 카메라 보는 거예요. 블랙박스처럼. 그리고 그 화면에 투과시켜서 그 위에다 띄워주는 것들이죠. 혼합현실이라고 MS는 얘기를 해요. 극강의 증강현실 기기인데, 이게 나사가 쏘는 화성 탐사선에 탑재가 됩니다. 그럼 사람이 없더라도 거기에서 직접 전부 다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간까지 디자인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VR을 많이 지금 뭐 체험장도 있고 그러는데 AR이 없어서 좀 아쉽다. 전부 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전부 다 AR 증강현실 쪽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드론 여실히 드러났죠. 평창 올림픽 때. 뭐 단순 비교를 해볼까요? 1218명이 드론으로 조종을 해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근데 이 친구들은 소프트웨어로 모델링을 해서 했다. 물론 이제 이거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만 하드웨어도 중요합니다. 하드웨어가 뭐 회피 기술이랄지 충돌 방지 기능이랄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영상을 분석할 수 있는 컴퓨터 비전 기술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이죠. 근데 이게 드론이요, 1989년 일본의 키엔스사가 이 자이로 센서를 응용해서 쿼드로터, 그러니까 4개의 이 프로펠러를 다는 왕구용 취미용으로 개발했는데, 이게 이제 미국이나 중국 같은 데서 이 아이디어를 낚아챈 거죠. 거의 80%가 중국의 DJI가 확보하고 있어요. 이제 국내 기업도 있는데 1개 정도 선정한 것 같아요. LG전자가. 그래서 이제 국내에도 이게 차세대 이제 주력 산업으로 이런 지원 정책도 하고 있는데요. 이 우리나라는 너무 응용 기술에 대한 관련된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진행이 돼서 좀 아쉽다. 근데 로봇 분야인데요. 로봇은 워낙 분야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좀 코봇으로 한번 좀 집약을 좀 시켜볼게요. 상황을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로봇이 이제 제조용 로봇이 있고 서비스용 로봇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전문적으로 개인 서비스용 로봇. 이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병 로봇들, 감성적인 로봇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죠. 이제 산업 쪽, 제조업 쪽으로 한번 좀 볼게요. 아마존은 현재 코봇이라고 합니다. 코봇, 협동 로봇이죠. 협동 로봇. 근데 이름이 키바예요. 이게 이 아마존 물류센터가 전 세계 한 120군데가 있거든요. 그 중에 20군데에 45,000대가 투입되어 있어요. 이게 공식적으로 이제 작년까지 나온 것들인데, 여기에는 45,000명의 직원들도 똑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로봇이 할 수 있는 것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딱 구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포장지를 선택하고 아이템을 분류하고, 이건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나르고 물류하는 이 공간에 대한 이제 배치들은 이제 로봇이 프로그램대로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제조업 장려 정책으로 해서요, 산업 로봇이 굉장히 수요가 이제 급증하고 있죠. 근데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산업용 로봇 활용국이에요. 그 산업용 로봇 생산은 세계 4위.
시장 규모도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산업 기술력 부족과 핵심 부품,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자립도가 낮죠. 3D 프린터로 갈게요. 한마디로 대한민국에 300여 개의 3D 프린터 업체가 있지만 다 망해가고 있다. 이 가성비가 안 나오는 가성비. 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쓰는 컴퓨터 프린터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A4 용지도 아니고 프린터기도 아니고 잉크죠, 잉크. 재료가 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주로 이 재료 중에서도 메탈, 금속 쪽, 그 다음에 바이오 분야, 세포, 의료 분야에 많이 쓰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회사들은 전부 다 수익을 내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나사에 보면은 3D 프린팅 팀이 한 100여 명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달 탐사선이나 유인 탐사선에 적용될 건데요. 주로 음식을 찍어 먹겠다 해요. 또 하나는 부품을 찍겠다. 이게 이 우주 탐사선은 가벼워야 되거든요. 만약에 고장이 났다. 그러면은 그거를 3D 모델링으로 설계를 해서 찍어내는 거죠, 부품을. 그래서 이런 소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소재를 뭘로 가져갈 거냐, 이런 부분인데, 2016년에 미국 백악관에서 자율주행차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게 있어요. 그 중에 보면 소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나옵니다. 충돌했을 때 그 탄력 계수를 얘기하는데요. 그거를 펴지는 걸 몇 퍼센트 펴지냐. 이게 소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소재 산업을 굉장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가이드라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그런데 물론 우리가 이제 세계 최초로 5G를 성공을 했고 이 5G도 이제 받쳐줘야 되죠. 뭐가 받쳐줘야 되냐면 여기에 담을 만한 콘텐츠에 대한 만들 수 있는 능력들을 배양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결과도 나올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야 이게 뭐 대한민국은 별 볼 일 없지 않느냐. 뭐 미국, 뭐 중국, 유럽에 안 되는데 그건 뭘 잘하냐. 안 되니까 기회가 있는 것이다. 어설프게 따르는 것보다도 새로 확실하게 잡아낼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5G에 담을 수 있는 컨텐츠도 우리만의 컨텐츠들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 것들로 하면은 분명히 전망도 있고 더 밝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어서 좀 자세한 거는 좀 나눠서 한번 깊게 한번 들어가는 시간들로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